경산에서 총기를 사용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범인은 복면을 쓴 채 총 한 발을 쏜 뒤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드와 원전 등 경북 지역 공약을 분석합니다. 후보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개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보수의 부동의 텃밭 경상북도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대학 내 고등교육 과정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교육하는데 졸업 후 진로도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차별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주거 생활권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이나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황영기 씨. 장애인용 전동기를 타고 커브를 돌 때마다 공간이 확보 안 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사로 폭의 법정 기준은 1.2m지만 입구 쪽은 2m가 넘고 반대쪽은 겨우 1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동기 케이스가 파손율이 많고 두 번째로는 기계적인 결함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관리 사무실에서 가서 담당자가 누구냐 해도 아무 도 없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지체장애 1급 김형기 씨. 앉거나 비스듬히 엎드려 생활하다 보니 보일러를 조절하거나 전등을 켜고 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LH는 장애인 입주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입주 당시 김 씨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요청 끝에 일부 시설이 보완됐지만 조명이나 출입문 조절은 결국 자비를 들여야만 했습니다. 관리사무도 얘기하니까 LH에 한번 물어보고 LH는 바로 하니까네 뭐 관리소로 얘기하라 하고 제가 깜빡하고 어제 키는 걸 깜빡하고 이제 그냥 이제 퇴근시켰을 때는 그냥 자야 되고. 장애인 단체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한 주거약자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서들을 좀 명확히 하고 공고문에서부터 장애인 입주자들이 이런 편의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가장 편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조차 장애인들은 매일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나이에 비해 성장이 느린 장애를 발달장애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대학 내 고등교육 과정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교육하고 있고 졸업 후 진로도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 강의실. 지난 3월 입학한 신입생들이 일주일치 생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소비 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 활동비랑 샴푸, 린스, 눈화장, 틴트, 바디 샴푸 이런 거 필요해서 다 계획해서 쓴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설된 3년 과정의 고등교육과정입니다. 장애인 교육이 앞선 미국의 페이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해마다 상호 방문하며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세탁이나 청소 등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통해 사회 적응도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밌고 친한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좋아요. 지금까지 졸업한 57명 가운데 60%가 넘는 36명이 취업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행정실에 취업했습니다. 그 학생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바람 쐬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면 한 번씩 저한테 쳐서 감사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제일 보람 느끼고. 학교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 강화되면서 진로 취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턴십을 통한 직업 적응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나중에 직업을 얻더라도 스스로 자조기술을 키워서 뭐 금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결정 또 뭐 뭔가 사람들과 사귀면서 접촉을 할 때 관계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시기가 지나면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발달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과정이 자립의 길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제37회 장애인날 기념식이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체육관 야외 광장에서는 4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진료 상담과 무료 안마 봉사, 장애인 취업 상담 등이 펼쳐졌습니다. 대구 지역 9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장애인 맞선 주선과 보장구 순회 서비스 등을 진행합니다. 권총을 든 괴한이 오늘 낮 은행에 들어가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범인을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오쯤 경북 경산의 한 농협지점. 복면을 한 괴한이 들어오자마자 직원에게 가방을 건넵니다. 이어 어눌한 한국말로 돈을 담으라고 합니다. 돈을 건네는 게 늦어지자 강도는 실탄 한 발을 발사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5분 만에 범행을 마친 남성은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경산 자인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빼앗은 돈은 2천만 원. 이 농협지점은 규모가 작아 경비 직원 없이 남녀 직원 3명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마라는 이야기 있고 그 이후에 한 발 발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금고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총기를 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반항을 못하고 경찰은 사후 구경으로 보이는 권총이 사제인지 실제 권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탄피를 수거해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변 도로의 CCTV를 분석해 추적하는 한편 현상금을 걸고 인상착의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한국말이 서툰 점으로 미뤄 일단 외국인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대구 지역 공약 비교에 이어 오늘은 경북 지역 공약을 짚어봅니다. 사드와 원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각종 개발 공약들은 급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경주 지진, 월성 원전 사고 등 경북 현안의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안보와 안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서는 심상정 후보는 반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찬성,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 당론과 달리 혼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지금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신뢰성에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원전 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개발 공약들은 모든 후보들이 권역별로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과 SOC 건설 등 비슷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급주한 흔적마저 보이는 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지사 선거에서 이미 제시된 공약들이 대부분이고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예산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공약을 새로 수정 보완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대선 기간 제대로 된 지역개발 정책이 나오도록 지역의 명확한 입장을 대선 후보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경상북도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보수 후보들에게 부동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대구 경북 민심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대구의 경우 대선 후보들이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특정 정당의 독식이 여전한 경북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첫 유세지는 대구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다음 날 대구를 찾아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공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갈 곳 잃은 보수층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이 같은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경북을 찾지도 않고 있고 공약도 대구에 무게를 두면서 예전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자들이 다녔거든. 근데 원래는 이상해. 무엇보다 대구에선 김부겸, 홍인학 등 2명의 비보수 의원이 배출되면서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겼지만 경북에선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여전합니다. 보수 후보들에겐 확실한 집토끼, 진보 후보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인식 탓에 경상북도가 양쪽 모두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에요. 여기에다 선거 기간이 짧고 대구 여론이 TK 표심을 좌우한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번 움직여갖고 좁은 공간에 250만 명한테 어필하는 게 낫지. 분산되어 있는 270만 명.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는 사이 자칫 경상북도가 차기 정부에서 핵심 사업들을 정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군위에서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깃발 600여 개가 훼손됐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그 사건의 주동자가 김영만 군위 군수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군위군의 한 도로, 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깃발 600여 개가 꺾여지고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주동자로 김모 씨를 검거했는데 김영만 군위 군수의 조카였습니다.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항 유치에 찬성인데 유치 반대 깃발이 설치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모 씨가 군수의 조카라는 사실은 군위군 읍내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군수의 친인척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그거지. 친인척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이유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군위군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건 2주일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항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배후 세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이 군위군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항 이전 반대 깃발 훼손에 김영만 군위 군수나 군위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학생 수급감과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구 미래대가 내년 2월 자진 폐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교직원들의 고용 문제로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내년 2월 28일자로 대구 미래대의 폐교를 의결하고 다음 달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대는 교직원 상습 임금 체불로 전 재단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폐교는 결정됐지만 28개 학과 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약 70명의 교직원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와 통합해 직원 고용 승계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동일 학과나 유사 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들은 제일 아직까지 결정난은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폐합하는 대학 쪽에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대구대 말입니까? 예. 하지만 대구대 측은 대학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고용 승계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 교수 뽑아야 될 시점은 지나갔고 이제 구조개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팽창 정책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쪽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뭐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경북 외국어대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데 이어 학생 모집과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던 대구 미래대도 폐교를 결정하면서 대학가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안경산업의 유일한 수출 전문 전시회인 대구 국제안경전이 열리고 있는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인데요. 국내외 220여 개의 업체와 1,3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찾을 예정입니다. 원래 저희는 전시의 주제를 Change and Renew라고 잡아서 프리미엄화, 고급화하는 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1년에 25%씩 저희 디옵스를 변화시켜서 늘 새로운 디옵스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흘간 열리는 전시회 기간에는 안경을 활용한 패션쇼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에는 안경테 부품, 콘택트 렌즈 등 우리나라 안광학 제조업체의 76%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의 음악을 소재로 한 이색 시티 투어 버스가 오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대구에서 운행됩니다. 바로 더 플레이버스 김광석인데요. 오늘 예행 연습이 있었습니다. 김광석 음악과 대구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60분간 대구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기존 시티 투어 버스와 달리 관광 해설사 대신 전문 DJ가 음악 감상실을 진행하고 코스 중간에는 버스에 내리지 않고도 야외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6월 17일까지는 시범 운행 기간으로 인터넷 예약을 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건축사의 거인 김수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김수근 4일에 있는 사람의 가치전이 그의 유작인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김수근의 대표 작품인 공간사옥 등의 모형뿐 아니라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작품 사진들로 전시되고 지역 건축학도를 위한 국내 최고 건축가들의 특별 강연도 마련돼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검찰이 마약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넘겨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마약 투여 피의자 구속영장을 긴급 체포 뒤 48시간 이내인 청구 시한을 넘겼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날짜를 착각해 영장 청구 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는데 피의자를 다시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미군 중장비 2대와 승용차가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하면서 경찰과 주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낮 12시에는 경찰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차벽을 세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50대 주민 김모 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주 투쟁위 등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2사람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예정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문화와 융합된 경제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우선 호치민에 도내 중소기업 100개가 참여하는 한류 우수상품전을 열고 한국 화장품과 음식을 주제로 한 상설 장터도 운영합니다. 경북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와 무역사절단 파견, 국제 전시 박람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범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72건으로 2015년 42건보다 71% 증가했습니다. 도시철도 범죄는 2012년 80건에서 2015년 42건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1호선에서만 43건이 발생했고 절도와 성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